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밖에 온 이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점검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글로벌 이슈 이벤트 정리할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시장에서는 그들의 말 한마디, 작은 속보 하나 소식에도 너무나 흔들리는 심리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정계 양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소장님만의 뷰를 전해주세요. 네. 그래요. 진짜 민영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많이 휘둘리고 있고 네. 지금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트 이후로 지금까지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보다도 이 무역 전쟁 이 이슈에 거의 다 함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저만 하더라도 요새는 그거 합니다. 어지간하면 집에 가서 저기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꼭 몇 개 보는 게 있거든요. 저기 이성조 대표님과 TMI 하고 평택 총론님,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최영조님이 그레이트 막판 이거, 예, 이걸 봐야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판인데, 정말 이 머니투데이 이 쟁쟁한 요즘 이런 분들은 거의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황을 쫓아가면서 요즘 들어서는 뭐랄까요, 그 타이밍이 거의 신들렸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와중에 저도 그러면 이제 바깥 얘기로 뭔가 조금 보태면 돼야 되겠는데 일단은 소강 상태 같아요. 소강 상태라는 것은 너무 지금 강대 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양쪽 다 조금 이제 보여줄 패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잠시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시장으로서는 네. 지금 여기서 더 하방 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장이다 이거죠. 이 인민일보를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은 몰라도 볼 수 있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인민일보 한국어판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의 뉴스 논평이. 자, 이 CCTV는 이거 중국의 대충 봐도 억단위 아니겠습니까? 자, 잘 몰라도 대충 보니 전면이란 표시 나오고 중국은 이미 대충 뜻은 오네요. 이미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CNBC에서 이렇게 캡처한 그림입니다만, 이 인민일보의 위챗 계정인가? 거기에다 이런 포스터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간자채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여요. 여기는 때린다의 타자가 있고 여기는 사기친다 할 때 사자가 보이고 하는데 망상자는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비슷해서 딱 보이는데 이런 뜻입니다. 협상 확실히 하자 그래. 협상을 하자. 싸운다. 좋다. anytime. 우리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불리어스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 사전을 보니까 딱 그 뜻이에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좀 못된 애들, 일진 애들, 네. 이렇게 동급생들을 갖다가 무슨 빵 셔틀 시키고 용돈 뜯고 막 애들 때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정말 끔찍한 소식도 들렸죠. 인천에서. 네. 네,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뤄? 그거 굉장히 웃기는 생각이야. 너희들만의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도 지금 보면은 세게 나온 거죠. 어쨌거나 이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협상은 중국이 깼다 그랬고 그 깬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시 주석이죠. 내가 책임진다. 최고 지도자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문제는 너무 이렇게 싸워도 그거죠. 서로 물러날 틈은 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물러설 틈이 없을 정도로 중국을 갖다 저렇게까지 한다면은 15억 이상의 인민을 갖다가 다스려야 하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저기서 완전히 내 앞에서 머리 박아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머리 박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렇게 몰고 가고 있고 그쯤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다 통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중국이 이렇게 또 세게 나오니까 주춤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까지도 동원할 태세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낮춰준다면 이거 게임 끝난다, 게임 오버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이긴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장들 보면은 이거는 보니까 누구 안 시키고 직접 치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그거 이제는 하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구술해서 누가 한 거하고 본인이 뚜두두둑 했는 거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정도인데 네. 말이 굉장히 심플한 단어에 그냥 우리 말하듯이 그냥 뚜두둑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식인데 얘기는 그겁니다. 중국은 이제 막 위안화도 갖다 퍼붓고 금리도 내리고 할 텐데 연준도 똑같이 매치 대응해 준다면은 게임은 뭐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쯤 가서 연준의 무슨 뭐 중앙은행 독립성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밀어붙인다면은 그때 가서 과연 달러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거 하고 궁극적으로 또 양적 완화 하면 더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늘 입만 열면 미국 경제 좋아요,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에 이러면서도 금리 내려라, 양적 완화해라, 뭐 앞뒤가 안 맞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논리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고 지금 시장 자체는 어쨌거나 한 2, 3주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한 하루 이틀의 반등 갖고는 이승주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가바닥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어떤 진단. 그래서 조금 시장 흐름은 좀 더 며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어요. 굳이 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문득 막 시장이 변동을 보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좀 우리가 막아본다면 조금 그래도 이보다는 변동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는 네. 요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진우 소장님을 가장 기다릴 때가 외환시장 변동이 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 움직임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위안화보다 한술 더 뜨는 저희 원화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안보다 한술 더 뜨는 네. 우리.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위안이 다시 이제 그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 지난 뭐 한 2년 사실상 뭐 우리 관심을 끌기가 힘들었죠. 네. 환율 변동폭이. 일단 물꼬가 트이니까 이렇게 무섭게 가는데 자, 우선 최근에 위안 흐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겹쳐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빨간색은 달러 위안 환율이에요. 빨간색은 달러 위안 환율이고 이 검은색은 여기서 겹치는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 위안 환율도 결국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하고 큰 흐름은 같죠. 큰 흐름은 같고 자, 금년 접어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괴리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은근히 강한 와중에 위안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절상 압력 내지는 6.7 어라운드에서 더 이상 위안이 강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때부터 5월 접어들어서 특히 5월 5일 이후로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달러는 고만고만한데 위안이 약세로 가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중국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럴 때마다 무역 전쟁이 악화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 그럼 중국은 위안화 약세로 조금 그 관세 효과를 희소시키려고 드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안화 환율이 두 개죠. 빨간색에 계속 살펴보니 이거는 영내에서 거래되는 우리 뭐 달러 환율 같은 거. 그다음에 USD CNH는 H는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여기에 위안화 환율, 우리 NDF 시세. 바깥에서는 조금 더 위안이 더 약하고 자, 우리 원화입니다. 계속해서 빨간색의 달러 위안 환율하고 우리 그래서 서울에서 딜러들이 위안화 환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은 분명 위안화 환율 따라 갑니다만 우리 원화가 조금 더 급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외환시장 흐름입니다. 어떨까요? 더 그럴까요? 지금 오늘 뭐 1,190원 넘어섰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1,200원 돌파 뭐 쉬울 거다, 코앞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파할까요? 이 속도대로라면 또 금방 가겠거니 싶기도 하고요. 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 전문가가 많으셨구나. 제야에. 진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그걸 올리십니다. 네. 뭐. 적어도 수천 명, 많은 분들은 수만 명이 이렇게 구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현상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썰이 나오고 또 이렇게 상당히 환율에 관해서 좀 뭐랄까 위기감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요즘 저의 지론이긴 합니다만 이 환율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IMF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정부는 달러가 없어서 절절 매던 시절, 뭐 기업들은 2,000%, 3,000% 기업 부채 많던 시절 그 시절 아니고요. 그다음에 2008년, 2009년 초 같은 이런 금융위기 당시에
달러도 아닌 환율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의 몇 년치 달러를 갖다 다 미리 내다 팔았던 쏠림 현상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우리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장단기 외화 자산과 차입금의 미스매치 단기 차입금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외환 당국 뭐 금감원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학습이 잘 돼 있고 또 우선 실무진들이 현장을 아는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는 이때와 다른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에서 투기적으로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매집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옛날에는 오버헤지도 막 했거든요. 수출 대금, 연간 수출 대금 이상으로 매도 해지도 하다가 그게 역효과를 나기도 하겠는데 지금은 매수 해지를 하건 매도 해지를 하건 실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엔화 대출도 함부로 못 써요. 수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단기 차입금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까지인데 이 선을 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연말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싫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뭐 진짜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된다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든지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현실화된다면 저 우하향하는 검은색 선도 열리겠습니다만 그걸 가져 상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과하고 현재로서는 이 선을 갖다가 조금씩 올라간 이 선을 갖다가 저항선 삼아 올라가는 흐름. 여기가 1214원, 1215원이고 여기가 1245원입니다. 대충 우리가 봤던 고점 생각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시죠. 혹시나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면 주가에서 마치 가바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처럼 여기서 고점에서 한번 밀렸다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상황도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쉽게 밀리는 환율은 아니다 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딴 거 없습니다. 뭐 공영방송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서 이거 더 날아갑니다 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보통 이렇게 있을 때는 시장 질문을 항상 드렸었는데 뭐 지난주부터 해서는 지금 뭐 급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또 드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채권왕 군드라크 네. 아시죠? 건드락. 채권왕 예. 군드라크. 근데 네. 뭐 사람들이 건들라흐를 했다가 뭐 건들락도 했다가 했다가 군드락도 했다가 네, 이름을 일단 저희는 군드라크로 통일을 군드라크로 하고요. 하시죠. 네, 네. 이 군드라크가 미국 경제가 지금 뭐 부채에 기반해 있다. 올해 침체에 빠질 확률이 50%가 넘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분의 기조는 늘 이런 맥락이었긴 합니다만 뭐 이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군드라크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해오던 얘기예요. 심지어 뭐 댈러스 연준 총재도 그런 걸 주장을 하고 네. 이른바 경제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툭 던져놓으면 언젠가는 그 얘기가 자신의 예지력으로 판단받을 날이 오긴 올 겁니다.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 빚의 문제는 군드라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지금 해결 안 되고 22도 연준도 BOJ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금융위기 이후에 무슨 뭐 완화적 통화정책, 무슨 뭐 QE, QQE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감당 안 되는 시절이 옵니다. 그것이 개인의 빚이든 중앙은행들의 빚이든 국가의 빚이든 간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그것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흥행 측면에서는 한 번씩 던져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군드라크는 어차피 채권왕이죠. 이 사람은 경기관이 좋을 수는 없는 사람이 채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진짜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1조짜리 10조짜리 동전이 이렇게 툭툭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빚다 갚자라고 미국이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이 진짜 호사가들 사이에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웃음이 아니고 현실이 되는 그 상황이 올까 봐 사실 좀 겁나는 거죠. 그러나 아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추경하자 하는 거나 지금 재정 확대하자 하는 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 임기 중에는 내 살아있을 때는 괜찮으니까 하는 거나 뭐 그런 겁니다. 빚낼 수 있을 때 빚내서 벌고 그냥 나중 감당, 나중 한 후대에 맡기죠.
네, 오늘 저희 궁금했던 부분, 특히나 오늘은 좀 외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같이 인사 나눌게요. 내일 이 시각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